세계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공포가 지배해서 집도, 돈도, 주식도 다 필요 없고, 금도 필요 없다. 다 내던지고 있는 마당에 하나 참 끈떡진 집단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정치하는 이 민주당이나 통합당에 있는 인간들은 이 와중에도 욕망에 불타고 있습니다. 정말 죽기 직전까지 이 돈과 출세와 욕망에 한장한 인간들 같은데요. 자, 지금 황교안이 지금 오늘 선거총괄본부장의 이진복, 그리고 어제는 박형준 혁신통치위원장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박형준이요, 다 잘 알다시피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1시간 반 만에 빠꾸했죠. 어제 제가 전에 말한 대로 한성교가 황교안이 뒤통수 때린다 했는데, 미래한국당이 지금 비례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하고 난 뒤에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황교안이 추천한 사람이 지금 당선권에 24명 중에 1명만 들어가 있고 다 당선권 밖으로 뒤에 배치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자, 박근혜 편지까지 이렇게 밖으로 발표하며 미래통합당으로 힘을 모아라고 애를 썼던 유영아도 안 됐습니다. 자, 된 사람 몇면에 보면 호밀밭의 우원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30살 먹은 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한성교와 공병우가 노심초사해서 발표했으니까 그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지금 황교안과 그리고 황교안의 지시를 받아서 열심히 영입을 해온 염동열, 이 두 사람이 완전 뒤통수를 맞고 한성교가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렸습니다. 조수준이 1등이에요. 동아일보 기자죠. 자, 동아일보가 요즘 제일 친한 데가 어딘지 아시죠? 그래서 이걸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색은 갖추려고 했는데 한성교가 지 맘대로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황교안 측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금 이 부분을 바꿔라, 이렇게 어제 요구를 했고, 자, 어제 이걸 갖다가 안을 일부러 한성교 측이 언론에다가 다 노출을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노출을 시켜버리면서 그래가지고 어제 이 한성교 측이 명단을, 원안을 언론 보도 전에 밖으로 유출을 시켰어요.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 되니까 지금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단계로 가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성교는 이걸 통과시키려고 회의를 소집했더만은 공병호만 참가하고 나머지 최고위원을 맡은 사람은 이 통합당에서 뭐라 했겠죠. 그러니까 다 자리를 떠버리는 바람에 성원이 안 돼가지고 이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칵 뒤집어져서 시끄러운 상황인데, 심지어 바둑기사 출신인 조은현 사무총장도 한성교와 언성을 높이다가 회의장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의 영향을 받는 이 미래한국당 사람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위원회가 다른 최고위원들이 불참함으로써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우고 불발된 이후에 오늘 이걸 처리하겠다 했지만은, 자, 한성교가 한 방을 때렸는데 통합당의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은 입장을 내고 미래통합당의 영입 인사를 전면 무시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애써 데려왔는데 헌시짝처럼 내팽개쳐. 이 공천 기준과 원칙이 뭐냐? 왜 영입한 사람을 차별했냐? 이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자, 엄연히 다른 정당인데 지금 이제 화가 나니까
이 다른 정당이라는 걸 잠깐 잊고 미래통합당에서 남당에 대해 내놓고 왜 우리가 꼽아준 사람을 안 하고 딴 사람으로 네가 욕심을 내서 엉뚱한 사람을 꼽았나.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적 소재의 문제로 접근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성교가 지금 완전히 지금 황교안을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강남을에 공천을 취소를 했어요. 강남병에 김미균이를 그 김형호가 취소하고 나가버렸는데 이 강남을의 최홍희도 김형호 사람입니다. 이 최홍은 부산 영도에 지난번에 김무성하고 경선을 했어요. 김형호가 그때도 최홍을 밀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는 김무성이 이겼죠. 그러니까 이 최홍이 이번에는 강남을로 왔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김형호가 데리고 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ING 자산운용 대표에 있으면서 지금 주식 파킹을 했다는 겁니다. 금감위에 제재를 받았는데 그게 큰 혐의라고 공천 무효를 했습니다. 자, 이석연의 공천위원회는 유감이지만은 받아들인다. 공천을 빨리 끝내야 된다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자, 최홍이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이 또 맥크리에 있을 때 정직 3개월을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ING 자산운용 대표에서 물러날 때가 문제인지 맥크리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문제 삼은 게 뭔지도 지금 좀 불명확해요. 어쨌거나 관리 책임을 진 것인데 어떻게 이걸 재심까지 해서 확정된 것을 뒤집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정직을 받은 일에 대해서는 심한 정밀 검증을 받았다. 이러면서 김영호가 자기 가까운 사람을 사적으로 꼽아 넣었다라는 질문에 한간에서 말하는 김영호의 후계자 양아들이었다면 19대 총선 때 정치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간에 본인 말대로 지금 이 최홍이 김형호의 양아들, 후계자 이런 식으로 너무 알려지면서 이 사람에 대한 한간의 소문들이 거의 지금 번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김홍에 대한 이 의도적 제거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최홍이 지금 김형호와 지나치게 가까웠고 19대 때도 김형호가 불출마하면서 비어있던 영도에서 이렇게 공천을 했다가 김무성한테 졌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박영준을 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했는데요. 자, 이 사람은 미래한국당에 공천 신청까지 했는데 만약에 한성교가 반대 안 했으면 미래한국당 의원일 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의 의원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쪽에 갔을 사람을 미래통합당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공동선대위원장을 시켰다. 자, 이 사람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개헌론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커뮤니티에 국회 개헌 발의안에 자기는 참여 안 했고 무관하다. 가짜 뉴스라고 떠들었다고 합니다. 자,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 운영위원이고 국민개헌 발의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에도 참가를 했어요.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2016년 9월 20일 날요. 한참 이제 한국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슬슬 등장할 때 이 여야 현직 의원 185명이 동참하는 국회 개헌 추진 의원 모임 등이 지금 이렇게 밖에서 개헌을 추진하고 또 한편으로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 원외 인사 국회 안에서는 안대로 이 지금 185명이 개헌 추진을 시도하고
또 밖에서는 제3지대에서 개헌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여야 원내 인사 150명이 나라 살리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를 조직하고 그래서 9월 23일 국회에서 창립대회 겸 기념 토론회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박형준, 이석연 등이 참여했다고 지금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박영준이요?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어요? 박영준은 저하고 여기서 토론 좀 합시다. 이런 헛소리 할 게 아니라요. 헌법 전문학자이고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한 미래통합당의 정종섭 의원이 글을 보내왔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입니다. 뭐냐? 100만 명 이상 국회 개헌 발의 가능 개헌안 폐기해야 한다.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예외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이 기습적으로 발의 공고되었다. 이는 헌법 개정 제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헌법 제도에 대한 중대한 변화와 의미를 가져오는 거다.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 변경을 들었으나 대한민국의 정체성, 영토조항,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경제질서, 재산권, 권리와 의무 등 모든 사안에 대하여 100만 명 이상으로 이를 바꾸는 개헌 발의를 할 수 있게 된다. 극도의 분열과 대결로 치닫는 우리 사회에서 사안마다 국민이 갈라져 내란 수준으로까지 갈 위험이 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논의해 본 적도 없는 이러한 중대한 헌법제도 변경을 기습적으로 발의 공고하여 국민들이 상황을 모르고 있고 이 제도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국회, 언론 등 공론의 장에서 심도 있는 논의도 없는 상황에 국민투표를 지금 붙여질 상황이다. 이는 정치적 합법성만 갖추었을 뿐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지난 권력구조 개헌 논의 때 정부 여당이 지방 분권을 내세워 국민을 선동하고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을 막았다. 지방 분권은 개헌 없이도 법령과 정책만 고쳐도 당장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을 내세우는 것도 이상하거니와 그것을 넘어서는 개헌의 방법의 변경이라는 헌법 제도의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므로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진되면 안 되는 것이다. 권력 구조 변경 개헌이 필요하면 현행 헌법 하에서 21대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구성하여 거기서 논의를 하면 될 일이다. 개헌 방법을 국민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바꾸려는 것은 숨은 의도가 불순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의 절호의 기회이다. 그런데 느닷없는 개헌론으로 이번 총선의 의미가 변질되어 그 전선이 붕괴되면 총선 패배로 갈 위험이 매우 크다. 따라서 우리 당, 여기는 미래통합당입니다. 우리 당은 개헌안 심의에서 본회의 불참으로 방침을 정해야 하고 국민에게 이 상황을 적극 홍보하고 문정권 심판으로 총선 전선의 대우를 단일화하는 것이 옳다. 지극히 맞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상식적인 짓거리를 저는 지금 황희 안 하고 있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개헌을 총선 승리하면 하겠다고 때와 내용과 장소 모든 부분이 황당한 것을 말했는데 그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뭔가 코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황교안이 박영준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한성교한테는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자, 지역구에 지금 이 선거에서는 오늘 보면 많이 밀리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20%쯤 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공천 번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놈의 당이 거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는 삼류 보수들의 막장극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대안이 뭐냐고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는데요. 버릇을 고치든지 망해야 됩니다. 망하면 어떡하냐고요? 이런 자들이 흥해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버릇을 고치는 게 제일 낫죠. 지금부터라도 잘못했다고 안 한다 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망해야 됩니다.